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물이 허리까지 찬 상황에서 음식을 픽업해간 배달기사 영상이 이 조회수 800만을 넘기면서 화제가 됐습니다. 네. 이 매장 직원이 포장 음식을 기사에게 건네고 그걸 들고 다시 침수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이 촬영된 게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. 네. 이날이 광주 지역 일 강수량 411.9mm 그리고 역대 하루 강수량 1위를 이제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날이었거든요. 상당히 그러니까 비가 많이. 이게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. 네. 이때 배달 중단이 안 됐던 거예요? 배달 중단이 지금 확인된 게 충남 일부 지역이고요. 적어도 이 영상이 촬영된 지역에서는 조치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예. 이 영상에 등장하는 배달 기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. 이른 시간에 도로가 침수되는 걸 봤었고 또 한 차례 물이 빠지는 것도 봤었다고 합니다. 물이 빠진 줄 알고 다른 지역에서 배달을 하다가 콜을 받아서 도착을 하니 이제 다시 물이 불어난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건데요. 네. 기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솔직히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. 위험하기도 했지만 허리까지 물이 잠기면은 몸을 거의 담궈야 되는 수준인데 일단은 고객님이 시키신 음식이 저기 건너편에 있고 저는 배달을 가려고 콜을 잡았고 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갔는데 이제 그 들어가자마자도 솔직히 진짜 떠밀려 내려갈 정도로 물살이 셌거든요. 근데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네. 이 기사님이 이렇게 했던 게 페널티 때문이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예요, 이 얘기는? 이게 핵심은 수락률인데요. 예. 이 수락률이 낮을수록 콜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페널티인 겁니다. 그러니까 몇 번 거절을 하면 수락률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대한 기준을 업체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배달기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나한테 콜이 들어왔는데 딱 수락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네. 안 누르면 거절이 되는 거고 네. 그게 비율이 높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간다. 그렇습니다. 또 거절을 누를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. 네. 배달기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대부분 댓글들이 그렇잖아요. 거절하고 안 가면 되지 않느냐, 뭐하러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콜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. 수락률이 높은 기사는 콜을 잘 넣어주고 수락률이 낮으면 콜을 안 넣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죠. 그러니까 강제는 안 하지만 기사들이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네.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수락률이 등급을 좌우한다라는 부분인데요. 뭐 가령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라이더 등급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등급이 없는 일반부터 시작해서 골드, 플래티넘, 그리고 다이아, 마스터 순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수락률이 50% 이상 그리고 한 달에 750건을 배달하고 25일을 출근해야 이 마스터 등급을 얻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배달기사들이 마스터 등급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배차 보너스이거든요. 그러니까 배차 보너스가 우선 배차가 이루어지고 마스터급에서 이걸 수락을 안 할 경우에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는 구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달기사들이 마스터급인 앱과 그리고 등급이 없는 일반 기사 앱을 동시에 켜놓고 이 콜 대기를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마스터급은 10개가 들어오고 등급이 없는 기사는 3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수치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물량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네요. 네. 결국은 무리해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,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지난 4월부터 기본 배달료가 2,500원으로 낮아졌는데요.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2,200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. 네. 반대로 그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,400m,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. 그러니까 낮은 배달료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내놓은 게 미션 제도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17시간 동안 배달을 260건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미션을 주는 건데 가령 뭐 259건을 달성을 다 하고 마지막 한 건을 남겨놓고 있을 때 그 한 건의 배달지로 갔는데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한 건을 안전을 위해서 포기를 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감내를 해야 되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폭염이나 폭우 같은 날씨가 됐을 때 기상할증료가 붙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배달기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기사분들이 기본 단가인 상태로 이제 배달 수행을 하면은 수입이 전혀 안 되니까 기상 할증이 붙기만을 기다리는 거죠. 날씨가 안 좋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지금 플랫폼들이 그걸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날씨가 안 좋으면 나오게 만들게끔. 이게 참 뭔가 안 맞잖아요. 네.
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달부터 바뀐 정책이 있는데요. 40초 정책이라는 겁니다. 그동안은 배달 중에도 콜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그걸 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1분이라는 시간을 줬었거든요. 근데 그 안에 이제 수락이나 거절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20초를 또 줄여서 40초로 단축을 시켜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40초 안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이걸 못 봤다라고 하면 거절로 간주가 돼서 수락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요? 네, 결국 주행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보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건데 점점 더 배달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3418님이 택시도 똑같아요라고 문자 주셨고 더재진님 화물기사도 유사합니다라고 지금 사연 주셨는데 KT25님이 이것도 노동부 장관님이 살펴보셔야 할 듯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합니다. 네.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게 산업 안전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좀 꼼꼼하게 좀 살펴서 제도 개선책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린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